지구촌에는 문명사적으로 거대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략 한 5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류는 4만 년 전에 원시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3만 년 동안의 원시 사회를 지난 다음 10,000년 전에는 농경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50년 전 산업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영국에서 177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의 생로병사를 보낸 다음 미국, 유럽, 일본을 거치면서 또 다른 100년 동안의 산업사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정확하게 그 산업사회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로병 단계까지 왔습니다. 80년대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으로 산업사회가 들어가서 생 다음의 늙은 로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사회는 파도물개처럼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다시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이동해 가면서 수레바퀴처럼 물레바퀴처럼 지구촌을 한 바퀴 잡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1970년 산업사회에 진입했는데 지금 51년째죠. 그러니까 보통 산업사회가 한번 들어가면 100년에서 120년 동안 생로병사를 하는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장년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면서 이게 착각이 생겼습니다. 마치 120세 되는 유럽의 노년 국가 행세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지, OECD처럼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퓰리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1세의 장년이 120세 노인의 형세를 한다.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위치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잘 몰라요. 이 점을 꼭 유념해서 우리는 51세의 장년이다. 120세 노인이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문명사적 거대한 대변동은 산업사회는 지구촌을 잡아 돌면서 또 다른 문명이 새롭게 미국에서부터 출현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이후의 새로운 문명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한몸사회입니다. 제가 40년 연구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ICT, NT, BT, AI 등의 첨단 기술과 창의력에 의해서 전 인류의 오감을 모두 연결,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나 유기체처럼 통합되는 한몸 혁명에 의해서 기창주의 한몸 사회가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8년 정도 됐습니다. 산업사회가 가고 한몸 사회가 오면은 거대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통째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들겠습니다. 정치는 간접민주로부터 직접민주주의로, 경제는 제조업 대량 생산 체제로부터 3D 프린트에 의한 1인 제조업 시대로, 기업 경영은 수직 경영에서 수평 경영으로, 노사 문제는 단체 협약에서 개별 협약으로, 에너지는 석탄, 석유, 원전으로부터 청정, 신재생 에너지로, 교육은 회일적 주입식 교육으로부터서 학생 각자의 적성에 따른 창의적 맞춤 교육으로, 청년 실업 문제는 국내에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해외 시장으로,
그리고 지구촌은 15시간부터 1시간 1일 생활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새로운 문명, 첨단 기술 시대에 어디에 서 있느냐? 마라톤으로 비유하면은 선두그룹 1, 2, 3, 4등 안에 들어 있습니다. 1등으로 가느냐 아니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우리 국민은 이 점을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ICT, BT, NT, AI 등의 첨단 기술에 R&D 투자를, 연구자금을 많이 더해야 하고 집중적으로 그 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지금 1, 2, 3등, 4등이 있는데 2등, 1등으로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문명사적 거대한 대변혁은 정부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230여 개의 국가가 각 국이 이 지구촌에서 각자 도생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시대까지입니다. 이제 한몸 시대가 18년쯤 왔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부 형태가 바뀝니다. 이 231개 국가는 주나 도처럼 지방정부가 되고 세계 정부가 탄생할 것이다.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인들이 야, 이거 대전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앞은 내다보지 못했지만은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UN이라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70년째 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임시정부에다가 중앙 집권적인 그런 힘을 실어주고 또 세계 대통령을 뽑아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다가오는, 사실은 이게 세계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았더라면은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됐을 텐데 여기까지 미치지 못해가지고 지금 임시정부로 남아있는데 이 세계정부를 빨리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UN, 미국 뉴욕에 있는 UN을 세계정부로 만들었을 때 어디에다 둬야 할 것이냐는 논쟁이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우리 뉴욕에 있으니까 거기 그대로 둬야지. 그런데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에서 찬성할까요? 여기는 해계문이 쟁탈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다 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정부 어디로 가야 되느냐?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첫째,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국가. 둘째, 다종교 화합국가. 셋째, 다인종 혹은 황색 인종 국가. 넷째, 다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 눈비, 우박이 다 있는 나라. 다섯째, 바다 절반, 육지 절반. 이 5가지 조건들을 갖춘 나라는 231개 국가 중에서 딱 하나. 저는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 천손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내다볼 줄 알면은 노력을 해야죠. 세계정부 유치단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로 우리가 노력해야죠. 로비하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도 펴나가고 인심도 쓰고 많이 지원도 하고 도와주고. 네 번째 문명사적 거대한 대변혁은 정치 제도의 변동입니다. 정치 제도는 농경시대 때는 군주 1인 체제였습니다. 산업시대에 와서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이었죠.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몸 시대가 돼서 세계정부, 하나의 정부로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처럼 간다면 당연히 정치 제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1, 3, 6, 6권 분립으로 가야 됩니다. 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에다가 언론부, 시민단체부, 6번째는 학예중,
학술, 예술, 종교를 합한 학예종 부를 설치해서 유권 분립으로 하되 각 부 수장들은 유권자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5회 연임케 해서 2년마다 평가를 잘해서 자꾸 바꾸되 잘하면 10년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권 분립을 일으킨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1789년부터 10년 동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삼권 분립 체제를 갖췄는데 이제 유권 분립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이걸 정확한 위치를 알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시행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만은 우리 한민족 천손족의 거대한 역사적 변동입니다. 우리 한민족 천손족은 농경시대를 여는, 농경시대를 가장 먼저 열었던 위대한 민족이고 지금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역법, 달력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가장 과학적인 달력을 만드는 위대한 민족이었고요. 그 다음에 천지인 이화제세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농경시대를 태평성대로 만든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시대 말기쯤 와가지고, 그러니까 서기로는 한, BC, 서기 전 한 50년, 100년 전쯤 돼가지고 이제 인구가 불어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왕적 군주가 나와서 권력을 휘두르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각자 도생으로 그 우리 천손족이 써왔던 정치 체제를 슬슬 넘어서서 그때부터서 이제 여러 우리 당군 주소는 여러 나라로 분화되면서 그 위대한 중국의 중원을 2000년 이상 지배했던 그 위대한 정치 체제가 서서히 사라지고 묻히게 됐습니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가 한몸 시대, 세계 정부 시대에 딱 필요한 그런 정치 체제. 따라서 우리 한민족 천손족은 약 9,000년 전, 12,000년 전부터 내려와 가지고 농경 시대를 다 세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시대 때는 조용하게 내공을 쌓다가 이제 드디어 천지인 제세이화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펼 수 있는, 후천 세계를 열 수 있는,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 융기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첫 번째,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한 역사를 복원해야 됩니다. 역사는요, 혼이고 정신이고 뿌리이며 미래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를 복원해서 우리의 혼과 정신을 세우면 그 유전자를 받은 우리 후손들이 전 인류를 모시고 갈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분야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를 통합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여야, 승자, 독식, 적폐, 청산, 갈등, 싸움 이건 안 됩니다. 인류를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법은 다음 단원에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통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한류 문화예술. 이게 참 놀라워요. 지금 BTS도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했습니까? 봉준호의 기생충이라든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든가 지금 뭐 태권도, 골프, 전 문화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아주 이번에 오징어 게임 보십시오. 그게요, 우리 환난고기에서 나온 원방각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이건 우리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문화예술을 전 세계로 펼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서양 문화예술과 융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면은 세계정부 시대에 새로운 문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천손족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떠받들어서 모시고 갈 수 있는 우리 조상님들 태평성대를 이뤘던 천지인의 제세 이화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이 지구촌 전체를 전쟁이 없는, 기아가 없는, 바이러스가 없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통제하는, 군비도 감축시키고 기후변화도 통제해서 전 인류를 평화스럽게 모시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우리 각 분야에서 깨닫고 준비하고 설득하고 로비하고 문화예술로 춤추고 다니면서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열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이거야말로 지구촌 전체의 통찰력을 가져야 하죠. 문제 해결 능력, 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도가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